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 256페이지 91번 문제 보시면요. 2020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단 조정상 지역은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랬는데 1번에 미등기 양도산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 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세율은 50%이나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1년 미만 보유하면 50%인데 물론 6에서 42%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정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은 자 40%다 그랬는데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세율 같이 갑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이면 얘도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그래서 50%하고 물론 6에서 42%하고 둘 중 큰 세액으로 한다고 돼 있어야지 정확한 거고요. 원래는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 3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의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세율은 15%다 그랬는데 몇 프로입니까?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예요? 6%입니다. 6%. 6에서 42%에서 자 초과누진세율 7단계 초과누진세율에서 1200만 원이 하면 몇 프로? 6%. 5억 원 초과 금액은 몇 프로? 자 4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가 돼야 되고요. 4번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 등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양도세 계산은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옳고요. 정답이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40%다른데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뭐라고요? 6에서 42%입니다.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92번 문제는 30회 문제를 작년 문제를 좀 수정한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됐는데 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92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수 과세편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자산과 조건에는 누진세율과 기본세율 비교 적용 등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6에서 42%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놨을 때 얘기입니다. 자, 1번이요. 보유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등기된 상업용 건물은 몇 프로입니까? 40%입니다. 그래서 비교세율, 누진세율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요거 자 40% 맞습니까, 여러분? 1년 754에 642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우리가 754에 642에서 우리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주택 제외하고 이거 텔레폰 넘버 754에 642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70이고 등기됐고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50%다 하고 비삼용 토지 같은 것들은 그 16%하고 52%하고 둘 중 비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40%인데 자 6에서 42%하고 요거 항상 얘네들은 6에서 42% 또는 비삼용 토지 같으면 비삼용 토지는 16에서 요거 52%하고 요 52%하고 요거 비삼용 토지는 요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합니다. 근데 큰 세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비교세액 요거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이렇게 기억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50%하고 40% 정도될 때는 요거 둘 중에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둘 중 비교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둡니다. 754에 642로 알아두고 그다음에 비교세액 요거 비교한다는 거. 누진세율과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세율과 비교 적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 1번 요 40% 맞고요. 2번 보유한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러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입니까? 40%요. 자, 원래는 비교해야 되는 거죠. 6에서 42%하고 비교해야 되는 건데 둘 중 큰 세액인데 비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40%. 3번입니다. 고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이 입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을 말하죠. 요거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원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이 입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 입주권 제외, 분양권을 전매하면 몇 프로입니까 원래? 50%입니다. 자, 근데 단
이렇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했다 이러면은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중과세율 무조건 50% 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 세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자 2년 이상이면 6에서 42%하고 요거 이제 둘 중 큰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50% 틀렸습니다. 이거 3번은 틀렸고 4번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등기된 비삼용 토지 지정적이 있지 않을 때 몇 프로입니까? 이거 16%죠. 얘는 원래는 6%인데 비삼용 토지는 10% 할증해가지고 몇 프로? 16%입니다. 16%.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건물은 몇 프로입니까? 70%입니다.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이 아니면.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단 국내 소재산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한 기타르산은 초과투진세를 적용한다. 기타르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르산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투진세율입니다. 2번이요.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상가 건물은 40% 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 40%하고 그 다음에 6에서 42%하고 둘 중 어떤 거? 큰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서 조건을 누진세율과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야 돼요. 원래는. 자, 어떻든 간에 그 취지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2번 어떻든 간에 1년 미만 보유니까 40%가 아니라 몇 프로다? 50%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렸죠, 이거? 50%이기 때문에 50%하고 6에서 42%하고 1년 미만이면 50%잖아요. 50%하고 6에서 42%하고 둘 중 큰 세액으로 한다. 어떻든 간에 40%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다? 50%하고 비교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1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 조정상적 외지역에 소지하니까 1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뭐라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2% 초과투진세를 적용합니다. 1년 이상만 보여도. 4번 해당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에 나가면 기본세율은 몇하고요? 16에서 52%. 자, 6에서 42%에다가 할증해서 상속의 경우에 세율 적용 시 보유하는요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은 기산점 보유하는 기산점의 역사가 양도 및 취득 시기든 장특공제 적용 시든 다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보유기한이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언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하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상속 개시라고 그러면 틀려요.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94번 문제는 문제 그냥 X 해버리세요. 문제 X 해버리시고요. 문제 X 해버리시고 54번 문제는 X 해버리시고 풀지 마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요. 어디로 오시냐면 95번 문제에 서 있잖아요. 95번 문제는 또 이게 비교세율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서 조건이 돼 있어야지 좀 이게 확실하게 되는데 자, 어떻든 간에 95번 문제도 95번 문제는 3번 지문만 봅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 그러면은 일단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보유기간 관계없이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근데 그 95번 문제 3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모두 양도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배제해야 돼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모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원래 양도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은 기본적으로 초과 누진세율을 깔아놓고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모두 기본공제가 가능한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 몇 프로? 70%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3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이것만 좀 한번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1번 지문 보니까 과세표준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에 이하인 경우에 6% 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초과 누진세율이요. 얼마일 때 6%예요? 1,200만 원 이하일 때. 1,200만 원 이하일 때 6%고요. 2번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은 모두 장기 보유 통제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자, 장특공제 모두 가능합니까? 자, 장특공제는 자, 요거 보유한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자, 보유했을 때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이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자산은 뭐라고요?
좌우지간 초과순수율입니다. 기타 예산 좌우지간, 골프회원권, 기타 예산 좌우지간 초과순수율입니다. 2년 이상 부여했을 때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초과순수율이고. 5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고 자산은 보유한에 관계없이 초과순수율이 적용된다는데 아니에요. 자, 요거는 좀 보유한에 관계없이 초과순수율이 적용된다는데 요거는 원칙 초과순수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건데 한 번 정도 가볍게 한번 이 문제 그렇구나. 좀 복잡한 내용을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9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정 대상 지역 내 양도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2020년도 7월 1일에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1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세율의 10%를 할증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16에서 52%까지. 다만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2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이 1년 6개월인 경우 자 40%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만으로 판단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분양권은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 한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50%입니다. 보유한 관계없이요. 자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 2년 미만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50%입니다. 자 그래서 2번 40%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과 1개의 조합원 2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러니까 1세대 3주택이 됐네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의 20% 할증하여 과세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본 세율에다가 20% 할증한 세율과 1년 미만일 때는 몇 프로요? 40%도 적용되죠. 계산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요. 5번 비섬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기본 세율이 몇 프로 할증합니까? 10% 할증한 세율을 적용하고요. 이런 것들. 자,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양도하는 고자의 국내 소지에 등기된 토지여 보유한이 1년 6개월이네요. 자료에서 양도소 과세 표준 얼마인가? 자, 여러분 다른 자산 거래였고요. 그러면 가필차장 소기과 과세 표준까지 구하래요. 자, 그럴 때 취득시 기준지가 7천, 취득시 실거래가액 9천. 자, 이렇게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기준지가 필요 없고 항상 뭘 적용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요?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양도시 기준지가 1억, 양도시 실거래가액 1억 2,500입니다. 그러면 자본적 주택 및 양도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자, 1억 2,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9천원에다가 그 다음에 취득가액 9천에다가 얼마요? 200만 원, 9,200만 원이네요. 기타 필요 경비는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자 양도 가액이 지금 얼마라고요? 1억 2,500, 1억 2,500만 원이고 여기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 9천만 원에다가 자 200이니까 9,200을 빼요. 9,200만 원을 빼요.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 취득가액을 실지수가액 적용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계액이고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3,3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나왔고 장특공제를 공제해 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죠? 몇 년 보유했어요? 1년 6개월. 항상 장특공제 지문 나오면 몇 년 보유? 3년 보유를 염두에 둬야죠.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3,300만 원이고요. 여기서 기본공제 얼마요? 250. 기본공제는 그냥 미등기 양도만 기본적으로 깔아주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3,000 얼마요? 150만 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3,050만 원이요. 3,050만 원이 됩니다. 300에서 250 빼니까 50만 원. 이렇게 해서 3,050만 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이 문제는 가필차상 소기과 과세표준 계산 구조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고 그 다음에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알면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하고 기준시가 있어도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24회 때 제가 그 어떤 수강생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어떤 그 성남에서 제 강의를 들었던 어떤 합격생 한 명이
요 24회, 그러니까 23회 때, 그러니까 23회 때 전국 상위 1% 안에 들어가지고 24회 시험 전에 이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상위 1% 저기 들어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저 시험 검토위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수험생들한테 정년도 상위 1% 합격생들 중에서 시간 되는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요, 시험 보기 5일 전에 합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저 6일 전인가 그때 딱 들어가는 날 첫날 시험을 보게 해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거 이제 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난이도 같은 거 평가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강생들이 들어가는데, 그 합격생들이 저 어떤 수강생이 무슨 별이라는 어떤 합격생이 여기에 선택이 돼가지고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중개 사무실 하고 있었는데 연락 오니까 그냥 문 닫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 온 이유가 세법 다 까먹었다고 요약집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험 끝나고 오면 요약집 준다고 했어요. 제가 시험 보고 오면. 그래서 그 수강생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갇혔다가 이제 말하자면 갇혔다가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갇혔다가 이제 못 나오죠. 연락도 못 하고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시험 끝나고 오는 날 바로 이제 끝나고 부산인가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올라오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나왔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계산 문제 나왔냐 그랬더니 한 문제 나왔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 얘기가 딱 그거예요. 시험 본 지 1년이 됐는데도 그 수강생이 저한테, 합격생이 한 얘기가, 가필차상 소기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계산 문제는 가필차상 소기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가필차상 소기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딱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상위 1%에 굳이 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들으면 뭐해? 들으면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뭘 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자격증을 2개 준다면 모를까. 자, 그래서 97번 문제 이런 거고, 9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단 조정상적 아니고요. 피상속인의 보유한이 2년 10개월, 상속인의 보유한이 5개월, 상속에 대한 등기 이행했고요. 양도 당시 국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원입니다. 자, 1번이요. 양도 당시 1세 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만약에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지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주인공이 그냥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면 그냥, 자, 그럼 그거 드라마나 영화를 누가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유한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근데 얘는 몇 년 보유했느냐?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요. 그래서 비과세 따질 때, 그러니까 5개월밖에 보유 못했어요.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2번 실거래가로 양도책 계산할 때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가액을 어떤 거로 하냐는 건데, 등기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문제 아까 풀었는데,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한 가액은 공짜로 받았다고 빵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상속 개시일 현재, 증여받았을 땐 증여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는 시값 전액을 바꿔서 나왔었고, 여기 틀린 게 뭐라고요? 등기일 현재 아니에요. 양도일 현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고 상속 개시일 현재,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그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가액을 취득당 실거래가로 봅니다. 3번이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얼마 보유했어요? 5개월. 장특공제 받으려면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못 받아요. 4번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줘요. 보유랑 관계없이. 그래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5번입니다. 세율은 6에서 42% 초과준세율 중에서 산출세를 계산한다는데, 여러분요,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보유한이 언제부터 시작해?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니까 2년 10개월에다가 5개월 합치니까 3년 뭐 얼마 보였잖아요. 3년 3개월인가 얼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부동산 2년 이상을 1년 이상을 보였으니까 주택이라고 했네요. 주택이니까 1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뭐예요? 6에서 42% 초과준세를 정합니다. 자,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니까 만약에 상속개시일로부터였다 그러면 이제 40%가 세율도 적용될 수 있었겠지만 6에서 42%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한이 기산한다.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 260페이지입니다. 99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 원칙적으로 양도세에서 보유하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2번 근데 세율 적용 시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보유하는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언제?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상속 개시이 아니고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받은 자산. 3번 장기 보유등재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시 당해자산의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서 양도일까지로 한다. 세율 적용 시 빼놓고는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언제 시작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장특공제 적용 시에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상속 개시일부터고. 4번 배우자 및 직계점이 속한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장기 보유승제와 세율에 대한 보유한 기산일은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항상 언제부터 보유한이 시작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장특공제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다 언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요. 자, 그래서 이거 동일하다 맞습니다. 5번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증여 후 우회 양도에서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또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하는 기산합니다. 당초 다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해. 이거 싹 부인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99번은 3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좀 깊은 내용이었지만 알아둡니다.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10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납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기납한 상속세 증여세 제외하고. 2번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의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죠. 3번 미등기 양도자산 법령이 정하는 등기로 보는 경우 제외하고 경우에 양도가액이 곧 과세 표준이 된다. 그래요? 아까 해드렸는데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된다?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빼는 게 없으니까. 그잖아요. 그런 거지. 양도가액이 된다? 틀렸습니다. 만약에 한번 보세요. 양도가액은 5억인데 자, 갑필, 차, 장, 그 다음에 우리 소, 기과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이 곧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지. 양도가액이 5억, 필요경비가 4억. 그러면 양도 차익이 1억이면 과세 표준 금액도 얼마 된다? 1억. 이런 거지. 양도가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양도 차익이 곧 과세 표준이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토지분 및 건물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랬는데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그 관리처분 인가전 토지분 건물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특공제 적용하는 거고요. 5번 비삼용 토지, 등기된 비삼용 토지는 기본공제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고 비삼용 토지는 101번 문제 여러분들이 자 미등기 양도 자산과 관련한 거 자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1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2번 문제 29회 때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미등기 양도자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비과세, 감면 다 어떻게 합니까? 배제입니다. 받을 수 없고요. 2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되는데 등기 의지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번 옳고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배제고 5번 장특공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4번이 헷갈렸어요.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계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계 더한다는데 여러분요
이 숫자만 신경 쓰다 보면은 2번의 답을 딱 고르고 도시발법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등기 의지하는 경우라고 제가 얘기한 거 딱 기억하고 2번을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4번 짐을 보면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어떤 거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한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할 게 있으면 세액 공제하고 그 다음에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건 아니지만 자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중되면 합해서 총결정세액을 구하고 구의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앞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면 우리가 납부할 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원래 양도세 계산하는 거예요. 같은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한 거고 근데 미등기 양도했을 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70%를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지 산출세액에다가 세율 70%를 곱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보다 과세표준의 70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신경 쓰다 보면 미등기양도 100분의 70, 70% 아싸 이거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70%가 아니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 구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 수강생분들 저 수험생분들 좋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262페이지 가시면 103번 문제 별표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03번 문제 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서 양도한 자산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여 계산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파생상품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동산 애들과 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구분 계산하고 결손 통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하고 파생상품은 2번 건물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한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선 얘네들끼리는 결손 통산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 골프용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과 통산한다. 주식과 부동산 애들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 3번 정답. 통산할 수 없고 4번입니다.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수금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수금에서 통산한다고 그랬죠. 5번 각 양도자산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수 금액을 통산한 후 남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이율을 하여 안 해요? 이율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도 못한 결손금은 소멸입니다. 자, 104번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4번 종합문제로 나온 거고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05번도 종합문제로 나온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시고 106번 문제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106번 문제 봅니다. 106번 문제를 보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06번 소득세법상 갑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배우자 식김석의 경우는 양도 입주항수 가정함. 1번이요. 갑은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6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높게요. 낮게 양도해야지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돼요 안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이걸 보면서 이 1번 질문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을 입장에서 보면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거니까 특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질문 같은 게 을 입장에서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게 돼가지고 특례 적용되려면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매도자 양도하는 자 입장에서 지금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양도세 계산은 누구한테 부과되는 거예요? 양도세는
매도자, 양도자한테. 그럼 매수자 을은 얘가 양도자가 아니잖아요. 얘한테 양도세, 을한테 양도세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을이 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그때 양도할 때, 제3자에게 팔 때 이제 취득 가격을 계산할 때 그때는 고가 양수가 되겠지만,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을이 병한테 팔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갑이 을에게 양도할 때, 갑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자, 이 양도가액을 어떤 거로 하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보면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했으니까 특수관계자간에 특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을이 나중에 제3자한테 양도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그 얘기니까 여기서는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을한테 양도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갑한테 부과되는 거니까 갑에 대한 양도 가액을 결정할 때, 계산할 때 여기서는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때는 그러면 양도 가격을 갑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에 양도 가액은 5억으로 해야 돼요? 6억으로 해야 돼요? 특례를 적용 안 하니까 얼마로 합니까? 6억을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얘네들이 특례가 적용될 때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하는 거고, 여기서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양도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 원. 실제 양도한 가격이 양도가격이 됩니다. 6억에. 2번입니다. 갑은 특수관계 있는 을에게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4억 9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4억 9천에 양도했다. 그러면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을 얼마? 3억 이상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여기서 얼마밖에 차이 안 나요? 1,000만 원. 그러면 또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시가 5억에 5%면 얼마예요? 5, 25, 2,50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특례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은 역시 4억 9천만 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자, 3번이요.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시가 1억 원의 토지를 1억 2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갑이, 그때는 이제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갑에 대한 양도세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시가 을로부터 특수관계 없는 B, 애초에 탈락이네. 반드시 얘네들은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뭐예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특례 적용 안 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시가 6억 원의 토지를 9억 5천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자 갑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갑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 가격은요. 자,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가 양수 고수했어요. 고가 양수. 그러면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을 얼마? 3억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되죠. 그러면 이때는 취득 가격을 얼마로 해야 돼요? 예? 시가로 하니까 얼마? 6억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시가로 계산하니까 6억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4번 정답입니다. 5번 갑은 특수관계 있는 을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1억 5천에 주겠다 그러면 이거 시가와 대가치가 3억 차이가 안 나네요. 시가보다 아닌데 근데 이건 시가보다 뭐하게 주겠어요? 낮게. 항상 높게 취득해야지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저도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양수했어야 돼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그러면 107번 문제를 풀어보면 요때 21회 때도 여기 좀 어려웠던 건데, 자, 107번 문제를 풀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갑이 2018년 3월 5일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 원짜리인데 3억 1천에 취득했습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가를 주겠습니다. 그럼 따져봐야죠. 시가와 대가치 조세 부담 감소를.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이 3억 차이 안 나죠? 1,000만 원밖에. 그럼 시가의 5% 이상 차이는 따져봐요. 시가 3억에 5%면 3억 15 얼마예요?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자, 취득 가격은 얼마로 해야 돼요? 3억 1천만 원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이때는 3억 1천만 원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실지 거래한 가격으로요. 시가로 하지 않고.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이번에는 2020년 10월 5일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그 토지를 5억에 양도했는데 시가 5억 6천짜리를 5억에 양도했어요.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요. 그러면 양도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느냐? 부당해이 계산이 있는지 따져봐야죠.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높게 했는데 시가 대가 차이가 6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요. 그러면 시가에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또 따져봐야지. 5억 6천에 5%면 5, 6, 30, 5, 25, 2,800만 원이에요.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6천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하기로 합니까? 시가를 양도하기로 합니다. 시가 5억 6천을 양도하기로 해요. 시가를 양도하기로. 그래서 다른 기타 필요 경비가 없는 것 같고,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냐? 가필 차상 소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단
토지는 국내 등기된 국내 소재 토지이고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없고 갑과 을 병은 고자고 배우자 직임속 관계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요거 자 봅니다. 양도 갑 소득 금액과라고 했으니까 갑, 필, 차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다른 기타 필요경비 없으니까 5억 6천에서 3억 1천 빼니까 얼마예요?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 줘야 되는데 장특공제는 보유한에 따라 달라지죠? 몇 년 보유했어요? 2년 얼마 보유했네요? 2년 얼마 보유했잖아요. 3년 보유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장특공제 못 받고요. 항상 장특공제 하면 3년 보유를 하면 되고. 그러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은 그대로 얼마입니까?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은 간단한데 하여튼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특례에 해당하면 시가를 양도하기로 하고, 자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 거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채액과하고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차장소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사례 문제만 나오면 포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실전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집으로 연습하고 그동안 이제 저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해두면 이 이론 알고 있는지를 응용해서 묻는 문제인데, 우리 계산 문제가 가끔씩 28회 때나 이런 계산 문제가 복잡한 계산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계산 사례 문제는 항상 뭐 그 맨 마지막에 항상 푸시면 되는 거고요. 학계론도 그렇고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9월달 되면 이제 시험장에서 주의할 사항, 시험 일주일 전부터 어떻게 루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시험 전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시험 당일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문제 1차 동차 보신 분들 문제를 딱 받았어요. 그럼 문제지 딱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1차를 올해는 1차를 먼저 저 과목에서 민법을 먼저 풀지 학계론 먼저 풀지 이런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어떤 학계론이 올해 어렵게 나왔는 해인데 30회 시험, 그런데 학계론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멘붕이 와가지고 민법 풀 때도 그 여파가 이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푸느냐도 중요한데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교수님은 민법부터 풀으라고 하고 학계론 교수님은 학계론부터 풀으라고 하고, 자 그러잖아요.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올해는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느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9월달 되면 나중에. 자 10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8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108번 문제, 소득세법상 아버지가 국내 소재 토지를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직계존비 소유에 해당하고, 3번 양도세 납세지는 원칙으로 아버지 국내 주소지고, 항상 그렇죠. 국세는 주소지. 4번 토지 시가를 10억 원이라고 할 경우에 이를 9억 원에 양도했다면 부당행위 예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요, 시가 10억인데 9억 양도했으면 저가 양도, 저도 저가 양도에 해당하죠? 그럼 따져봐요. 시가와 대가 제가 3억 차이 안 나고 1억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따져봐요. 시가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 된다, 틀렸습니다. 자 5번, 만일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후 동생이 이를 5년 내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형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조세부담 감소하겠다고 그러면. 109번 문제 봅니다. 109번 문제,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특수관계인인 고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 주택 아니고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이 된 날 그 건물을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고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해 지금 5년 내요. 1번입니다. 을이 배우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특례 이율과세 특례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으니까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 이율과세 특례는 취득가격이나 보유기한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증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맞고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자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율과세 특례가 일단 적용돼야 안 돼요.
여러분 여길 봅니다.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얘네들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는 특례를 적용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요약집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이혼했을 때 특례 적용 안 된다? 그럼 다 사람들이 법원에 갑니다. 손잡고. 아니 싸우다가 가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가요. 그랬다가 판사 앞에서만 인상 빡빡 쓰면서 서로 자 우리 이혼할 거라고 그래서 왜 이혼하냐고 그러면 성격 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 다시 좀 생각 좀 해보라면 생각해보나마나 틀렸다고 하면서 우리 빨리 이혼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그리고서 법원 판사 앞에서만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눈치 보다가 법원 건너편 국밥집에 같이 슬금슬금 들어가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자 여보 잘 갔다 와 그런 다음에 밤만 되면 합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 안 해요. 특례 적용 안 하면 이거 증여자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이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증여받은 가격을 재산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유기한도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한을 기산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특례 적용 안 하는 게 쭉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증여받아서 2년 내 수용으로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수용당해서 양도한 거니까.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어차피 비과세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또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그럼 우리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항상 세법은 수험생일 때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과세권자 입장에서 특례를 적용했던 한 것이 특례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세금이 더 적어요. 그럼 뭐하러 특례를 적용해요? 자, 그래서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여튼 109번 문제 보세요. 2번은 혼인관계가 증여 당시 있었는데 양도 당시에 혼인과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해요. 그러니까 의뢰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가 취득한 가격으로? 갑이, 당초 증여자가 건물 취득한 당시 가격으로 하고요. 3번입니다. 의리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럼 또 이월과세 특례예요? 5년 양도했으니까.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 등재는 건물의 양도차액에 누가 취득한 때부터요? 증여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고요. 4번입니다. 의리 갑의 배우자 및 직계준비속 외의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배우자 직계준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했으니까 증여했다고 5년 양도했으니까 어떤 거 적용하는 거예요? 부당행위산 부인 특례 적용입니다. 자, 그럴 때는 자 봅니다. 의뢰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거 보지 아니한다. 말장난. 여기 보세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 양도세보다 이거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적어야 되는데 더 크대요. 이 두 개 합친 게 더 크대. 그러면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으면 틀렸을 텐데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5번입니다.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럼 이월과세 특례인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납세를 진다. 답은 쉬웠어요. 증여자, 수증자는 이월과세 특례는 연대납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부터 답을 봤으면 확실하게 고를 수 있었는데 1번부터 봤으면 시간만 많이 가고 그랬죠? 자, 봅니다. 그 다음에 110번 문제 있잖아요. 110번 문제도 쭉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이거 110번 문제도 그런 거예요. 111번 문제 별표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11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고자 갑이 4년간 보유한 건물을 주택 아닙니다. 배우자인 고자 을에게 증여했고 고자 을은 이를 증여받아 4년간 보유한 후 특수관계 없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의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자, 여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월과세 특례고 납세무자는 수증자 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양도채 계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어떻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산입해서 공제해 줍니다. 원래 증여세 필요경비 포함하지 않지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3번 장기 보유 등재는 양도차액의 100분의 8을 공제받을 수 있다. 8%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자, 증여받아서 보유하기까지 원래 4년. 근데 2월세 특례는 보유기한은 언제부터 시작해?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재산하니까 증여자 갑이 취득한 기간 4년, 증여받은 기간 받아서 양도한 기간 4년 합치니까 몇 년 보유한 거예요? 8년. 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몇 프로씩? 2%씩. 8년 보유했으니까 28, 16, 16%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고자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우자 직계점수가 어차피 한 몸이니까. 양도세 세율은 자 8년 보였으니까 자 2년 이상 보였으니까 뭐예요? 6에서 42% 초과세를 정합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0 시간이 많이 갔는데 112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11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13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113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113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몇 문제만 더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조금만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로 틀린 거랬습니다. 아까 그쪽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인정거시부터 소급해서 몇 년?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용된 경우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내의주량도 한 거 아니잖아요. 2번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할 때는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3번을 주의하셔야 돼요. 위 1세대 2의 경우 1세대 1택인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서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요. 그럼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뭐로 특례 적용해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처럼 우리한테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수험생은 5번입니다. 수증 받은 배우자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 손잡고 법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15번 문제, 114번 문제는 한번 볼게요. 1번 주문 볼건 11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인 갑이 국내 소지의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고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일부터 6년이 되는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양도세가 발생한다. 그래요? 자, 사촌지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할 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봅니다. 조세 부담 감소가 있을 때 그런 거지. 6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갑이 양도한 게 아니라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그 얘기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5년 내 양도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 양할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3번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사촌지간이니까 친족관계가 있으니까. 4번 갑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 원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로. 그럼 따져봐야죠. 조세 부담 감소가 있는지. 시가와 대가 차이가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3억 차이 안 나. 그럼 시가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 8억에 5%면 얼마입니까? 5, 8, 40 얼마예요?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5천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뭐를 양도가격으로 계산해? 시가로요. 그래서 시가 8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이고 5번은 뭐 미등기 양도는 70%고요. 115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하나 더 풀어보고요. 115번 문제 다 됐어요. 이제 좀만 힘내시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 계산한 경우임 그랬는데 1번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에 양도차익이 1억 원인 경우에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다? 금방 계속 말씀드렸죠.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되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 맞죠 여러분들? 네, 1번 정답. 2번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취득 양도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율이다. 그래요?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는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이지 계약서와는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사실상 잔금지율이에요. 계약서 관계없고. 3번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계획이 자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얼마예요? 9억 원 초과해야지. 9억 초과해야지. 고가주택일 때.
4번 양도 자산에 보유한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까? 아닙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번 양도소득세 이성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양도세는 물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268페이지 160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수업 중간에 풀어드렸어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포인트 47번 양도세 납세 절차 구계산에 대한 거 오늘 원래 뭐죠?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오늘 중요 지문 정리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자 요까지 딱 끝낼 수 있었는데 자 다음 주에 요거 마저 납세 절차 중요하죠? 네, 별표시 3개 하시고 포인트 47번은 별표시 3개 하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구계산 양도 살짝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조세 총론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저 총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